자, 그 다음에 합성 포지션 구성. 자, 앞에서 한번 봤었죠? 다시 한번 되풀이 됩니다. 푸컬 페리티를 활용한 합성 포지션 구성 어떻게 한다? 풋에다가 기초자산 산 것은 콜과 요 동일한 행사가격 콜풋입니다. 행사가격을 만기 요걸로 할인한 것과 같다. 이렇게 할인하는 것은 이제 연속복리로 할인한다는 얘기고 요거는 그냥 달리로 이렇게 할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걸 뭐라고 불렀죠? 참고로 주식 산 상태에서 풋옵션을 샀다 하면 이 푸콜 페리티 공식의 요 자변이 바로 프로텍티브 풋입니다. 프로텍티브 풋. 그죠? 요거 두 개 합친 건 콜과 같다. 이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항상 A 끼. 그죠? 이렇게. 이거 항상 할인해야 되죠. 행사 가격은. 그래서 합성 콜 매수하겠다. 그럼 콜은 어떻게 한다? 콜을 하려면 풋을 넘어가면 되겠죠? 풋 사고 주식 사고 풋 사고 기초자산 사고. 그럼 합성해서 기초자산 주식을 산 거를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합성해서 만들어내려면 S를 만들어내려면 결국 콜을 사고 풋 파는 거죠? 콜 매수, 풋 매도. 이게 합성 기초자산 매도고 매수고 합성 기초자산 파는 거. 요걸 파는 거는 양쪽에 다 매도를 하면 콜 팔고 풋 사는 게 되겠죠? 그래서 콜 팔고 풋 사는 거. 그래서 요 두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요 푸콜 페리티도 기초자산 말고 기초자산 대신 선물 옵션인 경우 있어요. 여러분, 옵션의 기초자산이 선물인 경우를 우리가 선물 옵션이라 부릅니다. 우리 주로 상품 선물이나 그 채권 선물은 옵션의 기초자산을 선물로 하거든요. 그럴 때 기초자산이 S가 아니고 선물인 경우에는 푸콜 페리티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여기 보시면 선물인 경우에는 우리가 기초자산에다 보유비용 더하잖아요. 근데 뭐 주식 같은 거 배당이 없다고 가정하면 여기에다가 1 플러스 R 금리밖에 없잖아요. 그죠? 비용밖에 안 들잖아요. 요거랑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S는 어떻게 돼요? 선물을 1 플러스 R로 나눠준 것 같죠?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를 집어넣어 놓으면, 즉 여기다가 요거를 집어넣어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좀 보이는 데가 어딜까요? 자 여기 콜 빼기 풋은 A, C, 예? 또 기초자산을 선물을 나눠준 거. 선물을 1 플러스 R로 나눠준 거. 그 다음에 행사가격을 또 1 플러스 R로 나눠줬죠. 그러면 이거 결국 써버리면 콜 빼기 풋은 요거. 선물 빼기 기초자산. 요거를 금리로 할인한 것과 같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선물을 쓰면 그건 나중에 기초자산이 선물인 옵션에 가서 설명을 또 푸콜 페리티. 그거는 우리가 푸콜 페리티라고 하지도 않고 푸콜 선물 페리티 이렇게 합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익거래입니다. 자, 옵션을 이용한 차익거래. 여러분, 자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 갖고 계시냐면, 그동안 차익거래 많이 배웠는데 다 뭐예요? 선물을 이용한 차익거래입니다. 선물 이용 차익거래 벌써 딱 머릿속에 떠오르셔야죠. 뭐와 뭐를 이용하는 거다? 선물의 시장 가격, 실제 가격하고 이론적으로 계산한 선물 이론 가격을 비교하는 거다. 그럼 이론 가격 계산할 수 있어야죠. 어떻게 계산하죠? S 플러스 S R 마이너스 D 곱하기 360분의 T.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비교를 해서 선물 가격이, 자 지금 옵션인데 선물하고 있네요. 간단해 보겠어요. 이론 가격보다 높으면 높은 건 팔고 낮은 건 산다. 낮은 건 사는 건 주식 사는 거고 매수하는 거고, 높은 선물은 매도하는 거다. 근데 이거를 무슨 차익거래라고 하냐? 주식을 산다. 매수 차익거래.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반대는 매도 차익거래. 근데 지금은 뭐예요? 선물이 아니고 이제는 옵션입니다. 옵션을 이용한 차익거래는 옵션에 무슨 등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바로 푸콜 페리티. 자, 계속 또 나오죠?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렇게 보는 게 편하다. 아예 이런 거 공부할 때는 이 1 플러스 R도 그냥 머릿속으로만 갖고 에이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이거나 뭐 다. 그럼 컨버전은 뭐고 리버설은 뭐냐? 어떤 상황에 벌어지느냐? 사용 시기 포지션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컨버전은 여기 풋 사고 주식 산 게 요게 콜 사고, 요 행사 가격에 콜 산 거, 요거는 할인한 거. 요쪽보다 작을 때입니다. 작을 때. 그러면 우리가 콜과 풋을 비교했을 때 풋은 저평가되어 있는 거지. 얘네 둘은 같아야 되는데 작으면 풋은 싸니까 사야 되겠고, 그죠? 콜은 비싸니까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콜은 비싸니까 팔아야 되고 풋은 저평가니까 사야 된다. 그래서 콜매도 풋매수. 콜매도 풋매수가 뭐였어요? 합성 기초자산 매도였잖아요. 아까 합성 포지션 할 때 콜을 팔고 풋을 사면
합성해서 기초자산을 판 것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콜매도 풋매수라면 합성해서 기초자산을 판 것과 같고, 그리고 기초자산 얘는 저평가돼 있죠? 왼쪽. 그러니까 얘는 사야 되고, 그리고 실제 기초자산은 사고. 얘 둘은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건데 얘가 싸니까, 얘가 싸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가 싸니까 얘는 사고 실제 기초자산은 사버리고, 콜은 비싸고 풋은 싸니까 콜은 팔고 풋을 사서 요 기초자산을 판 효과를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거는 기초자산을 합성해서 판 거랑 같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얼마만큼의 이익이 나온다? 요 양쪽의 차이만큼의 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컨버전이나 리버설도 결국은 옵션을 이용한 차익거래도 결국 뭘 기억하셔야 된다, 여러분? 바로 푸콜 페리티 공식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암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암기를 했다. 그럼 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요런 때는 요런 상황에서가 바로 컨버전입니다. 요런 상황이. 뭐예요? 이쪽이 비싼 거죠. 비싼 거는 전체를 팔면 되겠죠. 그럼 콜은 팔아야 되고 풋은 마이너스가 돼 있으니까 팔고 그러니까 풋은 사는 겁니다. 똑같죠? 그래서 기초자산을 매도한 포지션을 만들어 놓고 이쪽은 싸니까 기초자산을 매수한 포지션이 되죠. 이게 컨버전입니다. 그럼 리버설은 뭐예요? 반대인 상황입니다. 거꾸로. 요게 부등호가 이렇게 된 경우, 또 여기서는 이렇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콜은 저평가, 싸다 사야 되겠고, 풋은 비싸다 팔고, 기초자산도 비싸다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산은 주식은 팔아버리고, 합성해서 콜은 싸니까 사버리고 풋은 비싸니까 팔아버린다. 요거는 뭐다? 합성 기초자산을 매수한 것 같다. 그래서 합성해서 옵션을 갖고 기초자산을 산 효과를 내르고 싸니까, 그리고 실제 기초자산은 비싸니까 주식은 팔고, 이래서 만드는 걸 우리가 리버설이라고 합니다. 또는 리버스 컨버전이라고 해요. 자, 어쨌든 이게 차익거래다. 무슨 차익거래? 옵션을 이용한 차익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옵션을 이용한 해지거래와 옵션을 이용한 차익거래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옵션을 이용한 해지 거래는 프로텍티브 풋, 카버드 콜이 있고, 옵션을 이용한 차익 거래는 컨버전, 리버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크레딧 박스와 데빗 박스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옵션 표를 보시면 행사 가격이 여기에 행사 가격이 여러 개 있습니다. 높고 낮고. 그럼 같은 행사 가격 되면 콜 옵션과 풋 옵션 사이에는 이 관계가 다 성립이 돼야 돼요. 행사 가격 100짜리도 콜과 풋과의 관계, 행사 가격 102.5도 다 성립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행사 가격이 K1이 있고 K2가 있어요. K1이 행사 가격이 더 높다 그러면 높은 행사 가격은 기초자산 합성 매수 포지션을 하는 거예요. 합성 매수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콜 매수, 풋 매도 하는 거죠. 여기는 콜을 사고 풋을 파는 겁니다. 행사 가격이 높은 거는 콜 사고 풋 파는 게 뭐예요? 합성 매수죠. 반면에 낮은 행사 가격은 콜을 팔고 풋을 사요. 그럼 합성 매도죠. 여기는 콜을 팔고 풋을 매수하면 합성 매도가 되죠. 그래서 행사 가격에서 높은 거는 합성해서 매수를 하고 낮은 거는 합성해서 매도하는 겁니다. 즉, 왜 박스라고 표시를 해놨냐면 컨버전하고 리버설을 합치면 결국 이것만 남는 거예요. 콜하고 풋만. 왜? 기초자산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박스라는 건 컨버전하고 리버설 짬뽕인 겁니다. 자, 어쨌든 요 포지션 언제, 크레딧 박스는 언제 한다? 합성 매수 포지션은 높은 행사가를 만들어주는 거고, 이렇게 낮은 행사가는 합성 매도 포지션을 하면 처음에 돈이 들어올까요? 나올까요? 바로 돈이 들어옵니다. 왜 들어올까요? 보세요. 행사 가격이 높은 건 콜은, 행사 가격이 높으면 콜은 비싸요, 싸요? 싸잖아요. 그럼 싼 걸 사고 풋은 행사 가격이 높으면 비싼 걸 팔았잖아요. 이건 반대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돈이 먼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데빗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크레딧 박스라고 그래. 크레딧 박스. 반면에 데빗 박스는 거꾸로 높은 행사 가격은 요거 반대로 이렇게 해주고 낮은 행사 가격은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행사 가격은 합성 매도를 해주고, 합성 매도 한다는 건 콜 매도, 풋 매수 한다는 얘기고, 낮은 행사 가격은 합성 매수 한다는 건 콜 매수, 풋 매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프리미엄 지출이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크레딧 박스 하나만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데빗 박스는 그 반대다, 이렇게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푸콜 페리티에서 다 유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등식, 이 공식 중요하고요. 언제 포지션 어떻게 구성하는지, 각종 거래 전략은 포지션 구성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우리 변동성 거래 전략, 그리고 푸콜 페리티를 이용한 차익 거래, 해지 거래, 다양한 거래 전략 배웠죠? 그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수직 스프레드 전략, 강세 스프레드와 약세 스프레드가 있다. 강세 스프레드도 콜로도 할 수 있고 푸트도 할 수 있는데, 포지션은 어떻게 구성한다? 낮은 행사 가격은 사고 높은 행사 가격 옵션은 파는 거다. 그래서
콜인 경우에는 처음에 돈이 나가고 풋인 경우에는 처음에 돈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콜 강세는 초기에 자금의 지출이 발생하지만 풋 강세 스프레드는 자금의 수입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약세 스프레드는 반대. 낮은 행사가의 옵션은 팔고 높은 행사가의 옵션은 산다. 그래서 이것과 강세 스프레드와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변동성 매매 전략은 변동성이 커질 때 하는 매수 전략과 변동성이 작아질 때 하는 변동성 매도 전략. 일단 전략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죠. 변동성이 커질 때 하는 전략은 이런 것들이 있다. 스트레들 매수, 스트랭글 매수, 버터플라이는 매도. 반면에 변동성이 줄어들 때 하는 전략은 스트레들 매도, 스트랭글 매도, 버터플라이는 매수.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향성과 변동성 결합할 때 비율 스프레드, 콜 비율 스프레드는 적어도 주가가 폭등하지 않을 때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풋 비율은 적어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 거로 예상할 때, 그리고 변동성은 안 커질 때, 그럴 때 하는 거고, 스트립은 스트레들 매수를 변형한 건데 스트랩은 A, 콜 A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상승 가능성에 무게가 되기 때문에 콜은 2개 사고 풋은 하나 사는 겁니다. 반면에 스트립은 하락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거기 때문에 풋을 2개 사고 콜을 하나 사는 거예요. 해지 거래 2가지가 있다 했죠. 프로텍티브 풋은 주식 사고 풋 사는 거다. 이거는 콜 사는 것과 같다. 그래서 떨어질 때 손실 제한, 올라갈 때 이익도 누릴 수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커버드 콜은 주식을 산 상태에서 콜은 판다고 그랬죠. 파니까 이것은 풋을 판 것과 같다. 그러니까 풋 파는 손익구조는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 나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때는 커버드 콜 전략은 해지 전략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적어도 보합권, 적어도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로 예상할 때 쓰는 전략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차익거래 배웠죠. 차익거래는 풋콜 페리티의 등가식이 깨졌을 때, 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요걸로 생각하셔도 되고 이 요구로 생각하셔도 된다. 어쨌든 이 상황이 나오면 뭘 한다? 컨버전이다. 이 상황이 나오면. 이 상황이 나왔다는 건 이쪽이 더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전체를 팔아야 되니까 콜은 팔아야 되고 이건 팔고 팔는가 풋은 사야 되는 거다. 콜 팔고 풋 사는 거다. 이건 뭐와 같다? 기초자산을 판 것과 같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기초자산 판 것 같다. 그래서 비싼 건 이렇게 합성해서 팔아버리고 요거는 저평가니까 실제 기초자산은 사고 리버설은 반대인 상황. 그래서 여러분 정 모르시면 컨버전은 합성 매도 기초자산 매수, 합성 매도 기초자산 매수. 그래서 합성 기초자산 매도 기초자산 매수 이렇게 암기를 하셔도 돼요. 어쨌든 콜 팔고 풋 사고 기초자산 사고. 근데 이거 등식만 아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크레딧 박스, 데빗 박스는 컨버전과 리버설을 합쳐놓은 게 박스입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컨버전은 콜 매도 풋 매수, 리버설은 콜 매수 풋 매도. 여기는 기초자산 매수 매도니까 이건 없어지잖아요. 그럼 결국 요 두 가지, 요 네 가지만 섞어놓은 거예요. 그 중에 크레딧 박스는 높은 행사 가격은 합성 매수하고 낮은 행사 가격은 합성 매도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돈이 들어오는 거. 데빗 박스는 그 반대라는 거였죠.